그럼 이번엔 여러 가지 줄기 세포들은 각각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같이 알아보아요. 지난 시간에 줄기세포는 두 가지 경우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성체 줄기세포랑 그 다음에 배아 줄기세포가 있었는데요. 우선 성체 줄기세포의 특징부터 알아볼게요. 상자에 뚫린 구멍에 손을 넣어서 하얀색 공을 꺼내보세요 라고 했는데 이 아이가 공을 계속 꺼내는데 검은색 공만 나와요. 그럼 하얀색 공은 없나 해가지고 상자를 뒤집어 봤더니 검은색 공은 많은데 하얀색 공은 하나밖에 없어서 잘 나오지 않았었나 봐요. 이렇게 골수 안에 무려 10만 개의 골수 세포 중에서 한 개만 줄기세포인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더군다나 아직까지 그 골수 세포 중에서 어떤 것이 줄기세포인지 알 수도 없대요. 또한 성체 줄기세포를 몸 밖으로 꺼내도 실험실에서는 잘 키우기 힘들고 이미 한 가지 종류의 세포로만 만들어지도록 운명이 정해져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이번엔 배아 줄기세포의 특징을 알아볼게요. 배아 줄기세포는 성체 줄기세포와는 달리 수정란에서부터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리 몸을 구성하는 모든 종류의 세포를 만들 수가 있어요. 또 특별한 그런 환경만 만들어준다면 실험실에서 무한정 만들어낼 수도 있대요. 또 이 배아 줄기세포는 노화가 되지 않는 세포이기 때문에 한 개의 배아 줄기세포만 있어도 몇십만에서 몇백만 명이 넘는 환자를 치료하는 데 이용할 수도 있대요. 이런 것만 보고 무작정 배아 줄기세포가 성체 줄기세포보다 좋다라고 쉽게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배아 줄기세포는 수정란에서 뽑아낸 것이라 장차 아이로 태어날 생명을 죽게 만든다는 그런 윤리적인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고무공을 바닥에 던지면 어디로 튈지 전혀 예상할 수가 없죠? 마찬가지로 배아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어떤 특정한 세포를 만드는 과정에서 아주 사소한 것이 달라지면 원하지 않았던 세포가 만들어질 수도 있는 그런 문제점도 있어요. 그런데 배아 줄기세포를 만드는 수정란은 어디에서 얻을 수 있을까요? 여성이 임신을 해도 어떤 경우는 태아가 건강하게 자라지 못하고 유산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8주에서 12주의 유산된 태아에서 줄기세포를 얻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은 이런 시험관 아기를 만드는데 사용하고 남은 수정란을 이용해서 얻게 된다고 해요. 시험관 아이는 아이를 갖지 못하는 부모가 아이를 갖기 위해서 아버지의 정자와 어머니의 난자를 밖으로 꺼내요. 그래서 시험관 안에서 함께 넣어줘서 수정을 시키는 건데요. 이런 경우 수정란은 세포 분열을 잘 할 수 있게 3일에서 5일 정도는 시험관에서 키운대요. 그래서 이것을 시험관 아이라고 하죠. 하지만 시험관 아이는 쉽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서 어머니에게서 여러 개의 난자를 꺼내고 두세 개의 수정란을 어머니의 뱃속에 넣어주는데 남은 수정란은 액체 질소에 넣어서 냉동 보관을 하게 돼요. 그러나 임신에 성공을 하면 이 냉동 보관된 수정란은 더 이상 쓸 일이 없어서 부모의 동의를 받아서 줄기세포 연구에 사용되는 거죠. 배아 줄기세포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유산된 태아를 이용하는 방법과 냉동 배아를 이용하는 방법 이외에도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바로 복제 배아를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복제 배아란 무엇이냐 하면요. 사람의 몸에서 체세포를 떼어내서 체세포 안에 핵을 뽑아내고 핵을 없애버린 난자에 이 체세포의 핵을 집어넣는 거예요. 핵을 뺀 난자에 체세포의 핵이 만나는 건데 냉동 배아는 정자랑 난자가 만나는 것이지만 이 복제 배아는 체세포의 핵이 난자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줄기세포를 대량으로 만들 수가 있지만 윤리적인 문제로 가장 논란이 되는 방법이기도 해요.